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함께 해결해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자, 오늘 또 역시 상담을 이어가 볼 텐데요. 자,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미국장은 좋은데 왜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힘이 없나라고 하면서 좀 짜증도 나시고 답답한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종목이 좀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뭐 개별 장세 속의 영향인지 무엇인지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 일단 내 종목 왜 안 움직이는지 너무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접수해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이데일리 TV 검색하셔가지고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그 전에 접수는 지금 받고 있고요. 시장 분위기 조금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시장은 뭐 약한 거 떨어지는 건 아닌데 괜찮다라고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시원하게 가지가 않는 흐름성이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한 걸음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환율도 떨어졌고 어제 미국의 우리가 금리 역전에 대한 내용성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GDP 성장률에 대한 부분도 다운되고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음에도 그 시장이 미국 시장은 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그게 이제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미국의 기대감이고요.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이 금리 역전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좋지 못한 상황이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에서 좀 관망세가 있으면서 개별적인 종목 순환이 생기고요. 투심 역시 좀 약하고 그 유동성이 좀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순환매가 좀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위쪽에서 유지를 하면서 하방 경직성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순환인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태양광 미국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법안이 통과를 하면서 태양광 쪽이 좀 강하긴 했었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순환되면서 또 방산주가 또 움직이고 그 뒤로 또 풍력도 같이 에너지 쪽으로 좀 움직이기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다 약세다라기보다는 개별성이 좀 뚜렷하게 올라가는 것과 보합권의 맴도는 흐름성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흐름이 8월 중순까지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 반등인데 이 기술적 반등이 8월 중순까지 좀 이어지고 그 다음에 변곡이 생기고 흐름성이 아래로 또 다시 조정성을 깊게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그 흐름을 유지하면서 우상향을 점진적으로 해나갈 것인지 그때 시점에 좀 내용이 나올 것 같고요. 어제도 한번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9월 달에 대한 부분들 우리 뭐 FOMC 쪽 관련된 부분에서 금리 인상이 실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뭐 75bp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빅 스텝에 가까운 50bp나 좀 다운되는 지금 완화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올해 안에 계획성이 3.5%대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번에 올리기보다는 50bp, 25bp 하면서 점적으로 낮추고 내년에는 혹은 또 동결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까지 갔다가 금리 인하로 가는 정도의 어떤 수순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할 부분은 없고요. 시장이 이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방어적인 부분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현재 상황에서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환율 같은 경우는 역시 아래쪽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1,308원대가 제가 좀 이탈성을 좀 강하게 떨어지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좀 어제였죠.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서 반등은 있겠지만 1,308원대에서 다시 꺾이는 통계니까요. 어떤 지표에 따른 통계치가 반영될 때 아마 그 가격대 선에서 다시 또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저는 한 1284원대까지 정도 조금 더 이 흐름성에서 다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오르진 않더라도 개별 종목 장세가 유지되면서 지수는 좀 지켜주는 흐름이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은 조금 관망세고 보유 종목에 대한 관리 그리고 오른말에 너무 올라타지 마시고요. 눌림을 좀 공략하는 제가 쪼개기 매수는 시세가 나왔으면요. 좀 눌림 나올 때 사면은 다시 또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이슈가 많이 됐던 기업을 따라가지 말고 눌림을 기다렸다가 모으는 전략도 유효하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좀 오늘 같은 장은 좀 보수적으로 넘기고 다음 주에 좀 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대주산업이네요. 자, 매수가가 3,500원이고 비중이 5%인데
3,500원. 자, 이건 뭐 기술적 반등을 기다려야 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뭐 식량 위기, 곡물 얘기가 나와서 이슈가 좀 사료 쪽이라든지 이런 이슈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료주가 또다시 한번 이슈를 받겠냐라는 부분은 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또 곡물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나타나고는 있는데 정답은 아니죠. 또 어떻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저는 기술적인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좀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실적으로 여기서 조금 더 늘릴 수는 있는데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치가 한 3,400원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매수가 근처하고 굉장히 가까워지죠. 그럼 추가 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은 아니고 조금은 늘렸다가, 근데 바로 튀어 올라올 수도 있지만 조금 옆으로 가다가 가격이 조금 더 다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600원 약간 아래쪽인데 그런 가격으로 한 지금부터 한 8% 정도, 오늘 2% 정도 플러스권이니까 한 8% 정도는 아래로 다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가격에 조금은 모아서 단가를 낮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3,400원 정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3,400원의 매도 전략을 좀 잡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덱스터네요. 덱스터 매수가하고 비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7,300원이고 비중이 10%라고 하시네요. 그렇게 높지 않네.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한번 기다려보죠. 기다려보고요. 한 번 더 꺾는 조정이라는 게 계단식 조정이라고 해서 단기간의 조정도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좀 단기성의 짧은 기간의 패턴은 지금 한 번 나온 것 같고요. 한 번 좀 더 살짝 꺾이는 흐름인데 꺾일 수 있어요. 꺾여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한 15,000원대 정도도 한번 찍을 수, 약간의 좀 낙폭을 좀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메타버스 쪽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한번 시세가 나오고 난 뒤에 이 순환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더 꿈틀거릴 수 있거든요. 그때를 조금 기다렸다가 파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가가 좀 어중간해요. 17,300원 같으면은 10%.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뚫지 못하면 올라갈 흐름이 좀 약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시는 게 맞고요. 최근에 이제 국내 영화도 약간 이 CG나 뭐 다양한 영상, VGX 쪽 관련된 부분을 많이 활용하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컨텐츠 제작은 혹시나 코로나가 재확산을 하더라도 이번에 컨텐츠 제작은 멈추지 않고 계속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저는 좀 홀딩 의견을 드려보고요. 재무적인 개선이 꼭 필요하지만 결국 뭐 테마성으로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메타버스도 한번 오를 수 있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 이게 뚫어야 가는 거죠. 그래서 18,000원대를 넘어가지 못하면 18,000원 부근에서 매도 의견 드리고요. 만약에 그때 이 가격대 온다는 건 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거래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런 강한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목표가는 한 19,000원 정도까지,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에서 이익을 좀 실현해보는 전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네요. 자, 매수가가 얼마죠? 매수가가 15,700원이고 비중이 50%. 걱정이 15만 7천 원이겠죠. 15만 7천 원에 비중이 50% 정도 되시네요. 지금 뭐 내려가고 있는데 비중이 좀 많네. 이거는 비중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려서, 저는 떨어지면은 혹시나 아모레퍼시픽을 보유하신 분들은 더 사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솔직한 마음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영업이익이 적자가 잠깐 나왔다라고 해서 이 기업에 있는 자산들이 다 갉아먹고 적자로 전환되고 기업의 자산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아모레퍼시픽이 금융 뭐 위기가 겪고 부도가 난다, 이런 분위기로 가는 효과가 아니라, 실적이 좋을 때 실적의 정점의 꼭대기를 찍으면은 거기서 꺾고 내려오듯이 실적의 어떤 저점의 바닥성의 흐름성을 좀 보일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렇지 않던 기업이,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 실적이 지금 갑자기 꺾인 게 아니고요. 많이 벌다가 그 많이 버는 폭이 축소해서 온 겁니다. 그 모든 게 중국 영향이었다라고 생각되고, 그 실적이 감소했던 게 2016년부터 감소해서 내려왔던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일부의 적자 전환이지만 이 기업이 그 실적이 좋지 않았던 건 코로나 때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있었던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단기적인 어떤 실적 모멘텀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향은 좋지 않지만 북미나 유럽 시장에 대한 개선, 그리고 진출의 효과, 매출 효과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아모레 중국 탈피 전략은 진행형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지만 중국에 벗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중국이 다시 또 코로나 봉쇄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갔을 때는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반등성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머릿속에 입력해 놓고 가격이 다운되는 거를 조금 더 모을 수 있는 전략을 보면 맞는데 현재 지금 상담 주신 분은 50%예요. 그래서 손절을 물어보셨는데 비중을 좀 가감히 줄이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내려가서 다시 늘릴 수 있는 전략의 현금성이 새로운 돈을 투입하기에는 현재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줄여서 여기서 줄여서 일부 손실을 보더라도 줄이고 내려왔을 때 담을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줄여놓은 상황에서 아모레퍼시픽의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 현금을 다른 쪽에 순환에 맞는 좋은 종목에서 다시 또 이익을 낼 수 있는 기회성으로 또 현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비중은 지금 현재 뭐 절반 이내 정도로 줄이시는 게 맞고요. 좀 내가 과감한 선택을 하겠다면 70%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선택으로 비중을 줄이시고 대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 축소와 그리고 나머지는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저기 현대의아요. 현대위아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 또 얘기해 주실까요? 그 매수가는요, 63,800원이고요. 네. 60%예요. 최근에 샀어요? 아니요, 한 달 전에. 한달 전에? 그게 거기서 왔다 갔다 하길래 이제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샀더니 5만 원까지 떨어져 한 달 동안 고생했어요. 그때 우리 장 안 좋았을 때요. 그때 6월 달에 우리 네. 정말 안 좋았잖아요. 그때 뭐 얘도 네. 같이 빠진 거니까. 근데 그걸 다시 돌아왔는 게 왜 돌아왔을까요? 그죠? 네. 네. 왜 돌아왔냐라고 하면은 나는 이 가격까지 내려가긴 했지만 올라갈 이유가 있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으니까 올라왔겠죠. 나는 이 가격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갈 이유가 있어서 최근에 거래도 많이 주고 올라왔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 좋았잖아요. 그렇죠? 네. 자동차 부품 네. 만드는데 현대하고 기아차의 자동차 납품하고 그리고 현대 기아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타 자동차 쪽에서도 부품을 조금 만들려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자동차는 저는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약간 이익 구간에 좀 접어들었어요. 그죠? 네. 그 약간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저는 비중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부담스럽지 않아요? 60%의 비중이? 아니, 저는 먼저 7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거기 6만 6천 원까지 내려가서 6만 3천 원에서 6천 원까지 맨날 거기서 왔다 갔다 해서 한번 들어가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가격만 보고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 가격에 그냥 내 가격이 올랐네 내렸네 올렸네 내렸네 하는 거지 그걸 내가 사고 파는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면 계속 마음만 급해지고 마음만 답답해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지 말고 지금 오르면은 내가 얼마에 팔까 그리고 얼마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거는 그냥 매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해놔야 되지 오르고 내리는 거에서 자꾸 이거 왜 떨어지지? 왜 오르지? 왜 떨어지지? 왜 오르지? 이거 있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거기에 짜증밖에 안 나잖아요. 그렇죠? 예, 정해야 돼요. 저는 7만 원까지만 보려고. 그럼 7만 원까지 딱 보고 기다리세요. 해놨거든요. 그럼 오면 매도하시면 되죠. 7만 원 충분히 와요. 7만 원 오면은 고민하지 네. 말고 매도하시고요. 비중은 네.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좁은 이 간격에서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은 비중이거든요. 비중을 조금 덜어내고 마음 좀 편안하게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네, 7만 원에 잘 감사합니다.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표가는 네, 다음 종목,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고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이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5만 5천 원에 10%입니다. 얼마요? 5만 5천 원. 5만 5천 원에 10%요? 네, 제가 가격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너무 낮게 네네. 있어가지고. 네. 이익은 좀 챙기셨어요? 지금 수익 중이잖아요. 수익 중인데 제가 좀 궁금한 건 네. 제가 이걸 한 2, 3년 더 가지고 가고 싶은데 네.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좀 쌍봉을 만들어가는 것 같고 또 앞으로 당분간 좀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다고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건지 또 가지고 가도 괜찮은 건지 좀 고민이 되기, 이제 가격이 쌍봉, 이제 차트 보니까 여기가 쌍봉인 것 같아서 고민이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예. 근데 그 만약에 비중을 하나도 내가 이익을 챙겨 놓은 게 없다라면은 저는 현재 자리도 이익을 좀 챙겨 놓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할 매도라고 하는데 그 이익 네. 구간이 지금 꽤 많이 나온 편이잖아요. 그죠? 50% 이상인 50% 가까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 50%라는 수익이 우리가 막 급등주 이런 데서는 막 순식간에 나올 수 있지만 이런 우량 기업의 변동성에서는 꽤나 큰 수익이에요. 비중을 많이 들어가서 내는 게 우량주의 그 투자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초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50%의 수익이 적은 수익은 아니다라고 봐요. 어떤 네. 상황이든. 그래서 그런 데서 고민이 들기 시작했다는 부분은 아, 내가 부담을 덜어낼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멘탈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중만 줄이시고 어떤 라인을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으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권리락 유상증자하고 뭐 내용이 몇 개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자본들이 또 유입돼서 들어올 것이고 그런 돈이 들어오고 난 뒤에 또 그 돈이 들어오고 난 뒤에 그게 또 시세 자본으로 또 활용이 될 거고요. 뭐 운영 자금이든 뭐든 시세 자본은 활용될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쌍봉이다라고 하지만은 추세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다고 보이시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 한 10만 원대가 무너지면은 추세가 꺾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전에 어떤 흐름성에서 이 10만 원짜리가 과거에 무너졌던 자리인데 거쳐서 돌파해서 다시 올라와서 위전의 고가까지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면 평행성상으로 보는데 우리가 1월 달에 2차 전지 쪽에서 얘가 에코프로비엠이 깊게 빠졌던 이때 뭐 유상증자이기 때문인지 뭐 하여튼 그 에코프로비엠 무슨 사건이 있었잖아요. 기업 내부에. 그걸로 빠졌는 걸 다시 회복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선상을 저는 10만 원의 기준을 딱 두고 10만 원 이탈할 시에는 또 추가적인 비중을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이걸 이탈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비중의 절반을 챙겨놓고 나머지까지 조금 더 저는 오를 수 있다라고 봐요. 예, 옆으로 좀 이 가격대 유지하다가 또 오를 수 있는 거니까 정답이 없는 거니까 기준을 정해놓으면 되니까요. 10만 원 이탈하면 이익 챙기시고 지금 현재 비중만 좀 줄이세요. 이해되셨어요? 비중이 그렇게 많은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러다가 그 많은 비중 아닌 거를 내가 하나도 이익을 못 챙길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렇죠. 못 챙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10만 원 밑으로 떨어졌는데 안 파는데 아까워서 안 팔다 6만 원까지 와요.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거의 대부분 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이익을 좀 챙기시라는 거예요. 20%나 30%나 가지고 있는 게 10%가 100이라고 치면 30% 챙겨도 조금 부담이 적잖아요. 그 효과가요. 제가 뭐 좀 길게 상담하더라도 얘기 드리면은 여기서 내가 비중을 좀 줄였어요. 화면 보고 계시죠? 네네. 비중을 줄였는데 만약에 위로 올라요. 위로 올랐어요. 그러면 내가 나머지 비중이 있어서 내가 위에서 여기 위에서 팔았다고 생각을 하면 밑에서 팔았던 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 왜? 밑에 팔았는 거랑 위에 팔았는 거랑 합치면은 결국 내가 팔았는 자리는 밑에서 팔았지만 중간쯤 여기 언저리로 매도 평단가가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아놓고 나머지가 올라가주면 땡큐고 오를지 내릴지 모르겠으니까 팔아놓고 기다리면은 만약에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떨어져도 내가 이 밑에 팔아도 이거 합산으로 평균 치면은 내가 그래도 조금은 앞에 팔아놨기 때문에 이익을 조금 더 보존했구나.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네. 분할 매도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참고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LG 에너지 솔루션 50%요. 에너지 솔루션이요? 매수가는 얼마세요? 44만 3,500원이요. 44만 3,500원. 예, 예. 좀 올라오면은 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 오묘한 자리네요. 이 가격대가 참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의 흐름도 그렇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면 예측이 좀 힘들어요. 저도 이 보호예수 이후에 좀 보자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이렇게 강하게 끌어올려낼 줄은 저도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계신 평단가 있죠? 네네. 제가 어제 강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긴 한데 이 위쪽에 이제 저항이 지금 가지고 계신 구간의 가격대예요. 근데 그 가격을 LG에너지솔루션이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내 가격 매수가를 위해서 거래가 막 늘면서 올라가면은 좀 더 갈 수 있겠구나가 되고 거기서 막 오르지 못하면 또 다시 내려갈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저번에도
한 번 정도 그랬죠. 네. 네, 그랬다가 다시 내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또 오잖아요. 근데 그게 네.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반복되면은 올라가 버려요. 강해질 수 그래요? 있다는 거예요. 패턴적으로 아니 얘가 그 가격에서 못 올라가는데 왜 자꾸 올라오겠어요, 그죠? 욕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기업 자체가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뭔가 있겠죠. 있으니까 자꾸 그 가격대 위로 돌아오고 하고 박스권인데 박스권을 돌파하면은 상승이거든요. 그 돌파라고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생길 수 있는 가격대가 지금 우리 어머님 매수가예요, 그죠? 근데 매수가 오면은 그러니까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비중이 50%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격 오면 덜어내야 되겠네. 그렇죠, 덜어내는 거죠. 그리고 내려오면은 또 나중에 내가 또 그 가지고 있던 거에서 그랬다가. 다시 사서 단가를 오히려 낮출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네. 가지고 있는 거를 매수가 오면은 좀 많이 파세요. 50%가 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모르지만 비중적으로 본다면 내가 100%인데 50% 절반이 지금 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좀 많이 빼서 다시 많이 사도 되니까 한 20%만 남기고 30%는 매도하자고요. 네, 매수가에서. 30%는 매도요?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오래 뭐- 걸릴까요, 근데? 근데 제가 지금 보기에 이 단기에 보호예수도 이틀 전에 풀렸고 근데 그 물량이 다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연기금이 하도 많이 사놓으니까 그게 방어적인 흐름에서 매도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기간에 이런 흐름이라면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수가에서 대응 꼭 잘해주세요. 아시겠죠?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0% 매도하라는 얘기죠? 네, 가지고 계신 거에서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세방전지 54,000원 10%요. 54,000원에 10%요? 네네. 최근에 샀어요? 네네. 네. 좀 기다려볼까요? 기다려봐도 될 것 아,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러면 조금 더 뭐, 지금 매수 조금밖에 10%밖에 안 해서 조금 더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게 지금 5일밖에 안 됐어, 그죠? 근데 네네. 이게 더 사고 싶었던 게 과연 있었을까 저는 궁금한데 제가 또 갖고 네네. 가보자 해서 또 갑자기 마음이 급해진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갖고 가보자라고 네네. 했는데 생각은 네네. 있었지만 막상 하지 못했던 게 갑자기 급해진다니까. 네네. 이게 급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네. 급하지 네. 마요. 급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네. 얘기했다라고 해서 이 갑자기 이거 네. 올라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네네. 급할 필요가 없는 거야. 갑자기 올라가면 기다려줘야 되고 또.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기다리는 네. 거는 일단 하고 있는 사업적인 부분이 결국 네. 오늘 뭐 기후 법안이나 뭐 이런 얘기했는데 그게 자꾸 신재생 에너지 쪽에 집중하고 있지만 결국 뭐냐라고 네. 하면 우리가 자동차, 전기차를 바꾸면 뭘 해주냐라고 하면은 세제 혜택이나 뭐 여러 가지 혜택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 거 네네. 자체가 그 법안 안의 내용성하고 뭐 똑같은 거예요. 전기차의 활성화, 환경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전기차 내연기관차 없애고 전기차를 빠르게 전환하자라고 해서 그런 법안을 만든 건데 에너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석탄 발전 없애고 우리가 태양광 풍력 좀 많이 하자 뭐 이런 건데 네. 그러면 실적으로 뭐 2차 전지나 이런 쪽 관련된 부분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통령이나 이런 쪽에 그렇죠. 관련된 이슈하고 다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세방전지의 모멘텀이 살아있고요. 워낙 2021년도 그때 말에 워낙 너무 강하게 올라와서 기간 조정이 좀 나온 건데 가격과 기간이 충분히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목표가는 한 그래도 이쪽에 저항이 있을 거니까 한 66,000원 정도까지 한번 가볼까요? 그래도 한 20% 정도 되는데, 그죠? 66,000원이요? 66,000원. 네, 거기 정도까지만 아, 네. 일단은 그 목표가를 좀 잡아두고 가격을 너무 높게 잡지 말고 이 정도 잡아두고 네네. 더 사는 거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지금은 최근에 내려왔던 폭이 있으니까 좀 더 내려왔다가 네. 더 사고 싶으시면 유튜브나 네.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저는 네, 홀딩 의견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풍제약이고요. 그 신풍제약. 신풍제약. 아, 네. 아파. 네, 매수가하고 네, 비중은요? 예, 31,500원에 10% 있습니다. 그래도 밑에서 지금 또 최근에 관심을 가져서 그나마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저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거 하지 마요. 어렵지 않아요? 네, 이거 네. 한 번 해서 수익 낸 적 있죠? 그런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맞아요, 또 맞아요. 다시 그러니까 또 다시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번에 이제 코로나 또 좀 확산되고 그 이슈 또 뜨길래 이렇게 좀
잡았는데. 봤는데 네. 이게 물렸어요. 지금 이제 가격이 더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네. 한 다음 주 목요일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또 주말 와서 확진자가 늘지 않았고 감소 추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잠깐의 눌림이 코로나도 통계로 본다면 약간 눌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 네.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코로나에 대한 부분 확산세가 또 나타날 수도 있고 검사율이 좀 떨어진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다 휴가 가서 뭐 검사 받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한 기다렸다 반등이 나오면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반등에서 그래요? 시세가 욕심 또 낼 자리도 아니고 한 32,500원 정도? 그렇게 수익이 네. 안 나오죠, 그죠? 네, 그래도 네, 팔아야 될 것 괜찮아요. 같아요. 그래도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네, 네. 저는 매도 의견 드릴 테니까요. 기술적 반등 네. 한번 나올 때 다음 주 한 수요일이나 화수 정도면은 기술적인 패턴의 기간 조정이 보통 그 일정 기간 정도가 단기에 딱 주고 기술적 반등 나오는 시점이 있어요. 강했던 거는. 네, 그때 네. 혹시 반등 나와주면은 냅다 매도하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저기, 종목 보유하고 이거요. 계세요? 저기 나노 신소재요. 나노 신소재? 네. 네, 매수가 후 비중은요? 그게 82,783원이요. 8만 얼마요? 82,783원이요. 8만 저 2천. 12%. 비중이 몇 프로요? 12%. 12%. 약간 네. 수익 중이신 거네요, 그럼? 아이고, 수익이라고 할 것도 없죠. 뭐, 20만 원도 안 되는데. 최근에 산 게 아니라 좀 내려갔다 다시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닌가요? 네. 네. 아, 이게 참, 그때 매도를 네. 어느 선에서 어느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뭐 기업이 나쁠 게 없고 다 좋은데 실적으로 좀 추세적으로 그냥 오버해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미래가 좀 밝아서 계속 미래에 기대감이 있는 흐름성은 맞는데 좀 네. 불안하네요, 이번에는. 좀 불안해요. 불안해요? 왜냐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차트로 기술적으로 보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이 큰 네. 산이 밑에서 이제 2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앞에도 하나 있고 이렇게 큰 산을 만들었는데 저는 이런 네. 경우에 약간 혹시나 이렇게 데드캣 그러니까 여기 기술적 반등으로 해서 추세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네네. 어떤 형태냐라고 하면 이 앞에서 거래가 상당히 많이 출회되고 올라왔는데 그 뒤에 고점에서 거래가 적으면서 내려올 때 이 음봉이 쭉 이제 요 앞에 이제 지지받으러 내려올 때 음봉의 거래가 실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거래가 이게 없는 것 같지만 거래를 좀 만들면서 음봉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 요럴 때가 보통 여기서 저는 제 기준이에요. 차익이 좀 나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추세 종목이지만 미래를 보고 가는. 그래서 저는 네. 이거는 이 자리는 매수가로 가지고 있기에는 좋은 자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 매수가로 가지고 있기에는 좋은 자리가 아닌 거, 좋은 가격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네. 지금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아시겠죠? 매도하고 네. 가격이 다운되고 내려가는 추세에서 싼 가격을 계속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매도 의견 감사해요.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저기 SK 바이오 사이언스. 사이언스, 매수가 후 비중은요? 예, 예. 14만 5천 원, 비중은 50%. 비중은 50%? 예, 예. 산지는 최근이고요. 최근이지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죠? 예. 뭐 백신 기대감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근데 이 백신이 우리가 새롭게 맞아도 되나 안 되나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백신 다 맞았잖아요. 그죠? 뭐 2차, 3차까지 예, 예. 맞고 4차 맞으신 분도 있는데 근데 맞았는데 애들이 이제 백신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 백신은 우리가 그 기존에 맞았던 백신 이외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추가적으로 이 백신을 맞아도 되나라는 궁금증도 좀 있고 의문점도 좀 있는 거고 그런 발표가 나왔는지 제가 최근에 확인 안 해봐서 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약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아니어도 일단은 코로나가 아직 진행형이잖아요. 그렇죠?
진행형이라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오늘이 꺾이는 거는 시장의 오늘 이슈가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순환하는 거거든요. 뭐 태양광이 갈 때 있고 자동차가 갈 때 있고 바이오가 갈 때 있고 코로나가 갈 때 있고 뭐 테마로 따지면 코로나 갈 때 있고 뭐 다른 게 갈 때가 있다 뭐 이렇게 본다라면 오늘은 다른 쪽이 좀 가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서 이쪽은 조금 약간 눌림성 가격 조정도 있고 매도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조금 더 들고 계세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분명히 한 번 더 올라올 겁니다. 시간은 그래요. 조금 3,000원을 지금 깼어요. 11만 3,000원을. 얼마요? 11만 3,000원은 거기 깨고 지금 내려가네. 지금 현재 12만 원이잖아요. 11만 3,000원은 깼어요. 깨서 내려가서 팔이 하나. 뭐 12만 3천 원 깼다고 왜 누가 팔아요? 12만 3천 원에 누가 뭐 여기는 팔아야 된다라고 누가 얘기하던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근데 왜 팔어? 그러니까 그냥 갖고 있어요? 예, 좀 갖고 있다가요. 이거 이탈한다고 해서 여기 뭐 내가 기준선 정했다라고 해서 야, 요 가게 이탈해서 내가 손절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해야 되는 거지만 근데 그게 아닌데 그냥 뭐 갑자기 뜬금없이 12만 3천 원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내가 그런 기준을 정했다라고 하면은 지키는 건 맞아요. 팔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일단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아래쪽에서부터 밑에 강하게 올라놓은 이 자리가 있고 지금은 약간 시간적인 조정에 가다가 안 움직이니까 매도가 투매가 나오는 거예요. 투매가 나오는 거라서 이 부분은 그렇죠.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한 번쯤 다시 매수가 근처로 딱 올라올 거예요. 그때 힘있게 올라가면 더 갈 수 있으니까 일단 홀딩 의견 드리고요. 저는 좀 길게 봐도 한 16만 원 정도 이상은 한 번은 갈 것 같으니까 일단 홀딩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주말에 강연회가 있는데요. 강연회 일정 잠깐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회 일정 확인했고요.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리는 상담은요. 최대한 제가 성심성의껏 좋은 의견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참고사항일 뿐이니까요. 투자는 항상 이 대응이라는 부분은 스스로가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유튜브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에코프로 HN인가요? 자, 오늘 좀 올라오죠. 뭐 역시 그 탄소 친환경 관련된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 모멘텀이 뭐 태양광 쪽을 강하게 올라가니까 나도 하면서 나타난 것 같은데 54,000원대 얘도 조정이 좀 많이 깊었네요, 그죠? 좀 모기업의 이제 문제성, 기업 자체가 문제성이 좀 있어서 내려갔던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홀딩 의견 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 매수가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와준다라면 팔면 되겠는데 온다라면 일단 매도했다 다시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한 번쯤은 더 눌릴 것 같네요. 이 흐름성이 내려왔던 흐름성을 본다라면 두 번 이렇게 꺾였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꺾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추세에 대한 패턴을 보는데 그 추세의 흐름 자체가 한 번에 올라서기에는 다소 최근에 테마하고 편승해서 와서 옆으로 좀 횡보할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올라오면 매수가에서 비중 20% 같으면 좀 줄이시거나 하셔도 될 것 같고 좀 다시 내려오면 살 수 있으니까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좀 시간 기다리면은 한 6만 원대까지 회복력이 있어 보이니까요. 목표가는 한 6만 원대 일부 비중이라도 유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조절만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YJ 게임즈인가요?
IJM 게임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좋진 않아요. 게임 쪽은 이건 좀 좋지 않네요. 보니까 뭐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기에도 좀 상황이 좋지는 않아 보이네요. 약간 진짜 하락이었던 것 같거든요. 얘는 2,950원이라 이거 반등 나오면 매도 의견 드릴게요. 이거는 길게 가는 게 아니라 추세가 꺾였다는 의미인데 앞에서 흐름 자체가 이렇게 갔던 흐름에 유지를 잘 해주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 추세가 꺾였던 위치가 꺾였던 여기라고 보고요. 저는 그 추세가 꺾이면 우리가 흔히 그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하죠. 그 파동이 한두 번에 끝나진 않아요. 항상 3번 정도 맞춰질 수 있으니까 그 기간에 한 번 더 계단식 하락으로 재무적인 부분이나 뭐 중국의 게임 쪽, 중국의 어떤 거센 반응, 어제 미국 통화하고 했을 때 뭐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다? 뭐 이런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죠? 불태워버리겠다라고 하고 좀 자극적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고려를 했었을 때 그렇게 중국의 판호에 대한 기대치가 많은 쪽은 좋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고 P2E 게임이나 NFT 쪽 이쪽 관련된 부분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단식 하락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계단식 하락이 나오기 전에 반등해서 한 2,500원대 좀 잘라내는 매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KMW네요. 자, 매수가 56,800원, 56,700원이고요. 비중이 20%. 팔지 마세요. 홀딩 의견 드리고요. 제가 어제도 에이스테크를 한번 전화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그 5G에 대한 부분들의 인프라에 대한 내용성, 지금 뭐 법안이 통과하고 뭐 이런 내용들 자체가 꼭 반도체하고 뭐 기후변화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모든 거는 인프라하고 연결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쪽으로만 어떻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뭐냐라고 하면 전기차의 보급률 높이기 위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결국 통신이나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도로, 교통망 이런 것들은 다 통신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G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의 유효성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워낙 이제 가격폭 코로나를 겪고 뭐 적자까지 해서 낙폭이 컸다라는 부분이 아쉬운 측면이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이 2019년도 때 엄청났던 이 시세의 흐름에 원래대로 돌아와서 5G 모멘텀이 그때 없었던 게 다시 현재 상황에서 유지된다라고 다시 좀 일어선다라면 반등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가격대는 매도 자리가 아니고요. 유지해주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6,000원대 가격이 좀 높습니다만 사기에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한 9월달 정도까지 좀 확인하고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역시 위쪽에 4만 원대까지 회복하고는 위에서 대응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4만 원까지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 이후에 눌림 나올 때는 역시 매수 관점, 추세가 바뀔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매수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9월달까지 기다렸다가요. 한번 전화 상담 주시면은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전화 상담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삼성물산이요. 삼성물산이요? 매수가하고 네네. 비중은요? 15만 5천 원에 5%요. 15만 5천 원에 5%요? 네네. 산지 꽤 되셨네요, 그렇죠? 네, 오래됐습니다. 좀 더 살까요? 아, 현금이 없어요. 아니, 몇 프로나? 5%가 혹시 금액이 크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저는 이거는 시간이 걸릴 수는 있는데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사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적으로 뭐 최근에 뭐 네옴시티 얘기 나오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굳이 그것만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최근에 있었던 이 크름성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추세가 길지는 않지만 단기간은 조금 원래 가던 추세가 이 흐름인데 네. 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흐름을 꺾어놨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흐름이 우리나라 시장이 좋지 않았던 작년 때부터 해서 좀 꺾여 내려와서 다시 이제 이렇게 다시 또 여기와 평행선 되게 이렇게 가면서 하나씩 계단을 올라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은 내 매수가가 그 계단식으로 올라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동안에 좀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기업 자체가 큰 리스크가 있는 기업도 아니고 변동성도 크지 않으니까 하락에서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안정적이다. 매출도 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비중을 뭐 1%씩도 좋아요. 내가 좀 여유될 때 지금 한 12만 원대 정도에서 조금 사놓고 기다린다면 한 14만 원 정도 올라올 때 내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추가 매수가 가능 의견 드리고 한 14만 원 정도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저하고 소통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또 홀딩 네,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느 종목고요? AP 시스템 21,400원에 15%입니다. 21,400원에 15%요? 예, 예. 네. 홀딩 의견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좀 들고 계시죠? 예. 네, 저는 들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제로 시장이 안 좋아서 6월 달에 꺾인 거지 그냥 얘는 지금 사신 가격이 있죠. 21,000원대. 예, 예. 네, 그 가격이 원래 제가 봤을 땐 하단 가격, 제가 선 2개만 요래 딱 그어볼게요. 하루 이틀이 예, 아니고요. 저 꼭 예, 고점이 예. 아니라 그냥 27,000원 좀 남짓하고 21,000원대 가격? 이 가격이 최근에 좀 떨어져서 그렇지만 계속 이 과거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화면이 좀 잘려서 그런데 저 뒤에서부터요. 이 가격에서 위쪽으로 가서 27,000원에서 27,000원 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가장 최근만 얘기 드리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27,000원 위로 올라가서 요만큼 올라갔었고요. 그 2020년도 때도 요만큼 올라갔었고. 근데 지금 요만큼이 약간 떨어진 정도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머리, 어깨, 무릎, 발 제가 잘 하는 얘기인데 21,000원이 무릎이고 27,000원이 어깨다 생각하면은 매수가가 무릎이니까 발바닥 갔다가 무릎 왔다가 어깨까지 또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태고요. 재무적으로 리스크도 없고 그리고 얘는 반도체 공정에서 일시납이 아니라 그리고 소모품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 꾸준한 매출이 있어요. 반도체 쪽 관련 예, 공정에서. 그래서 저는 얘는 예, 예. 매출 구조가 탄탄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중국에서의 어떤 모멘텀이 좀 다운됐다라는 게 삼성에서 좀 끌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조금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거는 그런 기조가 있으니까요.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 목표가 27,000원 드릴게요. 아시겠죠? 야, 이거,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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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혹시 TV 켜셨나요? 케미칼인데요. TV 켜셨나요? 여보세요? 이게 케미칼이요. 무슨 애경 케미컬? 예. 애경 케미컬. 1,500원에 네. 100%요. 1,500원에 100%요? 예. 혹시 TV 켜셨으면 TV 소리는 다 줄여주세요. 예. TV에 네, TV 소리를 다 꺼주세요. 예, 조금 기다렸어요. 네네, 저하고 통화하시면 돼요. TV 보지 마시고요. TV는 화면만 보세요. TV 꺼져. 네, 1,500원이요. 비중이 100%다. 이거 많이 내려와서 걱정될 것 같은데? 살 때는 예, 몰랐는데 예. 내려오니까 지금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죠? 예. 이거 들고 있지 말고요. 다행히도 예. 고점이 높았던 흐름성에서 한번 꼭 그 위로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내려왔던 거라 한 번쯤 올라올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올 수 예. 있다라는 얘기예요. 매수가까지. 이거는 비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전략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예, 예. 제가 웬만한 비중 줄이고 다시 뭐 이런 대응을 해나가라고 하는데 일단은 예. 왜냐하면 내가 100%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 기업에 내가 예. 투자하는데 너무 급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에 먹었던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계속 자꾸 뭔가 내가 이 가격에 다 팔고 났는데 올라가면 또 다시 괜히 팔았어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게 되거든요. 예. 그래도 과감하게 일단 팔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매수가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매수가 오면은 과감히 그냥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느 수고 종목고요? 많으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엔디캠 생명과학을 네, 2만, 지금 31,000원에 샀거든요, 20%. 31,000원이요? 네. 네, 20%요? 근데, 네, 상을 한번 찍는데 보니까,
무상을 준다고 그래 5대1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냥 하는 게 나아요? 18일에 그거던데 8월 8월 며칠요? 18일이요. 18일이요. 그때 권리락이래요. 예. 저 9월 12일 날 권리락 나오고 그때까지 그럼 주식을 가지고 가야지 그게 나오잖아요. 배당을. 예. 배당이 아니고요. 그럼 가지고 가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매수가 오면 파는 게 나아요? 이거 매수가 와준다면 감사하다라고 팔아버려야죠. 그래요? 권리락까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5일로?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 네. 네, 무상증자라는 게 요즘 너무 뜨거워요. 그런데 예. 좋은 기업과 안 좋은 기업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안 좋은 기업이 무상증자를 비율을 크게 만들어서 5대1로 만들고 그 무상증자를 하기 전에 가격을 많이 띄워요. 근데 그들의 네. 가격을 많이 띄운다는 것 자체가 밑에서 많이 샀단 말이에요. 우리는 막 올라가는 걸 따라 사는데 그들은 예. 밑에서 사서 무중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막 올려놓고 비율이 조정될 거니까 가격 맞추겠다는 핑계로 막 조절을 해요. 근데 그동안 그들이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특히나 안 좋은 기업, 최근에 이노시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보면은 그 물량을 떠넘기려고 만든 하나의 어떤 패턴이에요. 무상증자라는 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바이오 쪽도 네. 약간 불안성이 있어요. 무상증자니까 네. 이슈에서 올라온 건 맞는데 감사하다고 팔아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면 무상증자는 나한테 공짜로 주식을 5주를 더 주는 게 아니에요. 5주를 주는데 너가 10,000원이야? 그러면 2,000원으로 가격은 바꿔서 줄게. 그러면 똑같은 내가 10,000원짜리 한 주 갖고 있는 거랑 5주 들어오는데 2,000원짜리 5개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돈 버는 네.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또 권리락이 생기고 가격 변동 동안 네. 나는 마이너스를 엄청나게 크게 또 보고 있어야 돼. 그럼 손해가 너무 크다는 얘기죠. 그게 더 힘들어져요. 갑자기 깜짝 놀래가 네. 내가 마이너스 20%였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7, 80%가 돼 있어. 놀래요. 그죠? 네. 그걸 또 내가 네. 어떻게 될지 조마조마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오면요. 파셔야 돼요. 꼭 한 번쯤 더 시세를 만들어서 올라와 준다면 매수가 위쪽에서 과감히 그냥 매도하세요. 왜? 이 기업은 저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네. 어느 정도에서 매도하는 게 낫겠어요? 저라면 이거 딱히 안 보여요. 저는 이것도 이미 올려서 팔고 있는 것 같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26,000원대 왔을 때 좀 팔아주는데 만약에 한 번 더 예. 시세 만들면 한 27,000원 정도? 3만 원까지도 갈지는 모르겠네요. 한 28,000원 네. 정도? 이런데 가격대에서부터는 좀 매도하는 게 예. 맞아요. 이게 좀 나눠 팔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저는 조금씩 파는 게 어떨까? 그리고 매수가 온다면 고민 안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잘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서 유튜브 상담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SAMT네요. 자, 가격이 좀 떨어져 있는데 SAMT도 이것도 이슈가 한번 작년에 한번 크게 나왔었는데 매수가가 얼마인가요? 4,385원. 홀딩 의견 드릴게요. 얘도 역시 흐름성 자체가 꺾여서 내려왔는데 그 흐름성 자체가 참 묘하게 오긴 했어요. 좀 이상하게 오긴 했지만 여기서 꺾이기에는 이미 조정성이 조금 나왔다고 판단되고 방향을 한번 틀어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단가가 44,300원대 정도라면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비중을 늘리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비중은 오히려 떨어졌을 때 3,100원대. 기업은 괜찮아요. 재무적으로도 최근에 작년 또 매출이 이익이 늘었었고 그 전년도부터 3년 동안 계속 이익이 조금씩 늘어왔었거든요. 근데 작년이 또 정점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은 가격의 사이클에서 올리는 부분이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탈출 전략으로 좀 보는 게 맞고 가격이 싸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탈출 전략으로 보시고요. 매수가 오면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상담까지 마감하고요.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장 실적으로 개별적으로 돌아가서 좀 짜증도 나시겠지만 항상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요. 시장 결국 내려도 올라옵니다.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